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아시아경제 5월 10일자 용인 아파트 한 달 새 2억 뛰었다. 그리고 중앙일보 5월 5일자 서울보다 비싸도 괜찮다 물음표 삼성 300조 쏟자 청약 몰린 도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분양 시장은 뜨겁다라면서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이나 투입하기 때문에 청약이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생기게 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근처에 몰릴 거 아니냐. 당연히 인근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2억 원이나 뛰었다. 그리고 서울 분양가보다도 높다. 늦기 전에 지금 사라. 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엄청난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걸림돌이 뭘까요? 일단 저는 수많은 노동자가 몰리면 차도 겁나게 막히고 소음도 심하고 공해도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아예 그럴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경불진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죠. 바이든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부흥을 지금 거세게 내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데 말고 그리고 중국과도 거래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요. 요 얘기는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갈 테고요.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잖아요. EU도 얼마 전에 미국과 비슷한 보조금을 내걸었죠. 이 보조금을 미끼로 삼아서 많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유럽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지어라. 여기에서 반도체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거든요.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대만,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각종 혜택, 이 천문학적인 혜택을 주면서요. 일본의 구마모토현 있죠. 여기에 대만의 TSMC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어요. 에이, 그럴 거면 방사능 오염수를 안 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은요. 일본의 정부, 기업 똘똘 뭉쳐서 지금 반도체 신화 재현하겠다. 라면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독일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 여기는요. 지난 2일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드레스덴 있죠. 여기에 신규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파워 팹 이 착공식을 열었다. 앞으로 우리도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겠다. 출사표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우리나라와 대만이 양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 시장의 약 59% 이걸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만의 TSMC 여기가요. 지금 점유율이 한 63% 정도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 덕분에 미국도 26.1% 점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은 7.9%, 대만은 4.8%, 중국도 조금 있어요. 1.4%. 근데 독일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0.6%.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TSMC가 강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대만 다음으로 우리예요. 한국이 17.2%. 그런데 중국이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6%, 그리고 EU는 여기서도 0.6%. 존재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금 엄청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메모리 반도체 강국 지위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메모리에서는 59%. 근데 이거를 자칫 놓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요거는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어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요, 무려 710만 평방미터. 엄청나죠? 이런 규모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710만 평방미터. 이게요, 여의도의 2배 크기래요. 오.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계획을 보면 반도체 제조 라인을 5개나 구축하고요. 그리고 이 용인뿐만이 아니에요. 인근에 판교 있죠. 기흥 있죠. 화성, 이천, 평택. 이런 데는 장비, 소재, 설계.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시스템을 한 번에 다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구상이라는 거예요. 어우, 거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발표하면 진짜 이게 가능해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이 발표까지 했죠. 세계 반도체 1위겨. 삼성전자 여기에 3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5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용인에 신설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리고 팹리스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유치할 것이다. 뭐 이런 발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용인에 120조 원 이걸 투자하겠대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라고 정부는 밝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계획이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삼성과 SK를 제외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 요게 과연 들어올 것인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요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앞서 발표대로 300조 원, 120조 원 이걸 진짜 투자할 것인가? 여기다 공장을 진짜 지을 것인가? 이게 미지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까?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돈. 뭐 SK 하이닉스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지니 삼성전자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앞서 얘기드렸던 용인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미국 텍사스. 여기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동 시점은 내년 하반기래요. 이때가 목표래요. 그래서 발표 당시 삼성이 얘기한 게 뭐냐면 건설 설비 예상 투자 규모가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2조 원이 넘어요.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단일 투자권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올 1분기에 삼성은요, 엄청난 영업 적자를 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시설 투자에만 9조 8천억 원을 투입했다. 라고 얼마 전 밝혔거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 곳, 오히려 이쪽이 더 크죠. 중국. 네. 중국 공장에도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뭐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는 한 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투자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중국에서 만든 건 이제 못 팔게 하겠다고 미국이 벼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1분기 실적부터 폭망 수준이잖아요. 반도체 부문 매출이 13조 7,3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에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8조 4,500억 원 흑자였는데 이제는 영업이익이요 4조 5,800억 원 적자. 무려 13조 원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에 300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300조 원 투자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래요.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1년에 15조 원 정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 140조 원이나 된다.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시에 대규모로 짓겠다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제 드래곤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20년 장기로 발표했다. 이 부분이 좀 수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어디로 될지는 두 번째 이유, 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경불진에서도 예전에 이 내용 가지고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모른다고 했던 것이 있었죠.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아리백 아닙니까? 아리백. 네. 이 아리백 다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목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아니면 태양광. 근데 혹시 착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원전은 아닙니다. 풍력 아니면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애플, 구글, BMW. 이 이외에도 진짜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다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왜 참가하느냐? 이 참가한 기업들은요, 자신이 생산한 제품, 앞서 얘기처럼 100% 재생에너지로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요. 이 부품마저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는 제품 만들겠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애플 같은 경우 벌써 아리백 100% 달성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삼성 거 못 받겠는데?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뒤늦게 아리백 참가를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요. 삼성전자가 아리백 100%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우리나라에는 택도 없이 모자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눌러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모자랐는데 지금은 더 줄이고 있으니까 더 모자른데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5대 기업 이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 다 들어가죠. 그리고 현대제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력량이 지난해도 아니고요. 2021년에 총 47.67 테라와트시 이렇게 기록했대요. 근데 2021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냐? 43.1 테라와트시. 벌써 모자라요. 네. 특히 삼성은 지금 전력을 얼마를 쓰고 있느냐? 2001년인데도 18.41 테라와트시. SK 하이닉스도 9.21 테라와트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벌써 30개가 넘게 아리백에 가입했거든요. 이 기업들도 쓰는 전기 다 재생에너지로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2021년 수준에서도 모자른데 앞으로는 더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를 적폐처럼 취급하고 있어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윤석열 정부가 3월 발표할 때 이거 계산하고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앞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죠. 여의도의 2배 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선 전기를 얼마나 쓸까? 지금 연구소들이 계산해 본 결과 여기에서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 하루 최대 발전량이 7기가와트 수준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7기가와트? 앞서 테라와트 얘기했는데 7기가와트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루거든요, 하루. 그러면 365일을 곱해야 되잖아. 365일 단순 계산해 보면요. 1년이면 2555기가와트. 약 2.5 테라와트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자른데 여기에 2.5 테라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불가능하죠. 애플 등 아리백 관련 기업들이 아이고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 이거 재생에너지 안 썼잖아. 우리 못 받겠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어떠냐? 삼성은요. 2019년 미국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까지 올렸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벌써 96%를 기록했대요. 100%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과 2021년 이미 100% 달성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못 쓰고 있는데 미국 공장에서는 100% 아리백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잖아요. 여기서 9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생산 공장을 새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용인에 공장을 지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리백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어도 애플이나 세계적인 기업에는 공급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미국에 짓고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아리백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보조금도 왕창 준다면서요. 물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레시피 내놔라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재용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그럼 중국이나 일본에 팔아야 되나요? 이 때문일까? 어제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머니투데이가 단독이라고 붙여서 보도를 했던데 정부, 삼성, SK, 현대차와 원전 포함 CF100 머리받댄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정부가요. 지금 세계 표준화가 된 아리백 대신 이거 지킬 수 없기 때문인지 CF100이란 걸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 표준화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CF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CF100이 뭐냐 봤더니 전체 사용 전력을 원전을 포함해서 무탄소 에너지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만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CF100은 탄소만 안 나오면 된다. 그러니 원전도 상관없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CF100이 현실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네들이 강조해요. CF100을 애플이나 구글은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리백 이미 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애플이나 구글 벌써 자신들이 내놨던 계획보다 이미 빨리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나라가 아리백 그거 말고 CF100 합시다. 라고 해서
그래요. CF100으로 국제 표준하죠. 라고 바꿔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소 달구지로 바꿉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칫 기업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CF100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테니까 아리백 달성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요. 우리가 해낼 테니까. 라고 희망을 불어넣었다가 괜히 골든타임만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CF100 넷플릭스는 들어줄라나 모르겠네요. 넷플릭스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맨 처음 부동산 기사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테니 용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언론들의 주장, 그야말로 뜬구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첫 삽을 뜰지 아니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허허벌판으로 20년 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박 PD도 지적했듯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는데 계획 잡은 게 20년. 청권이 4번이나 바뀔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제 드래곤이 예고편을 때린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에서 중국과 놀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놨는데도 제 드래곤은 몇 달 전에 중국에 몰래 갔단 말이죠. 중국 반도체 공장 시찰하고 잘 챙기고 왔단 말입니다. 그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도 말 안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인 아파트 덜컥 잡힌다. 향후 20년 동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